예, 변호사님, 네. 이번 총선이 끝나기는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죠. 고소 고발된 사람이 당선자가 83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27.7, 한 3분의 1이 이 사법 리스크를 겪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는 이재명, 이준석, 조국 이 대표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패치를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원 민주당 후보죠, 당시. 그 딸의 그 주택 문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갭 투자했다는데 전세 줘가지고 본인이 계속 거기서 살았다고 하면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각 당 대표들이 문제구만요. 이번 아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적발해봤자 법원에서 재판을 뭐 3년씩 끊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사법 제도가 존재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21대의 경우는 이 재판이 1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평균적으로요. 평균.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한 12개월. 점점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21대가 20대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로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20대는 평균 12개월 13일이니까 거의 1년을 마쳤다고 봐야죠. 최대로 한 사건이 김성교 국민의힘 전 의원인데 31개월 10일 동안을 했네요. 그러나 이 정치 사건에 비하면은 이건 또 약과예요. 그렇죠. 정치 사건이라는 거는 윤미향이는 지금도 1심이 하고 이제 2심에 겨우 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다 끝났는데. 2심 끝났지 않나요? 그 1심에서 일부 무죄됐던 것들 2심에서 유죄되면서 1심은 벌금이었는데 2심은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게 대법원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쨌든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끝나지 않았죠. 임기 마치고도 안 끝날 것 같아요. 황운하 같은 건 1심 나오는데도 뭐 3년 뭐 몇십 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법에 공직선거법 보면요.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그 1년 아래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이 판사들이 법을 지금 해석하고 다루는 사람인데 그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그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안 지켜도 뭐 위법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핑계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같은 경우 아직도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무슨 의원이죠? 31개월 했다는 김성교. 김성교 31개월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보통 이런 재판 보면요, 재판을 유죄 무죄를 떠나서 있죠. 끌기 위해서 모든 증인을 다 신청해요. 근데 판사들이 또 정치적인 사건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인 채택 여부가 사실은 재판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약해버리니까 어떤 판사의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간 끌기 전략에 판사가 그냥 끌려가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 대해서는 우리 민의에 어긋나잖아요. 이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3년씩 4년씩 국회의원 하고 앉았는 거. 그래서 법원에서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런 민의에 관한 거, 민주주의에 관한 거는 있죠. 어떤 특별재판부를 신설을 좀 몇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그 재판부는 그것만 해라. 다른 건 못 하게 하고. 딴 사건 하지 말고. 왜냐하면 판사들도 좀 넉넉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게 왜 문제냐면 있죠. 사법부가 결국 정치에 관여하는 꼴이 돼버려요. 이게 결국 유죄 나가지고 벌금 100만 이상 받아 끝날 사람이 사법부가 이 사람 살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BBC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한국은 판사들 때문에 멍들어가고 있다. 저는 정치를 전부 판사가 하고 있다. 정치 재판은 분명히 그런 게 지금 나온 게 아까 유창훈 부장 이야기도 했지만은 판사가 완전히 이 어떤 일국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법정 구속 황운하도 마찬가지고요. 다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게 오히려 있죠. 재판부를 확충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주는 게 사법부가 정치권의 독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을 끄는구나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규모 뭐 아까 70몇 명인가 80몇 명 70, 80 사이 이런 사람 지금 고발도 돼 있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서 민의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은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게 민의에 맞는 거지. 사법부가 그 민의를 갖다가 거슬러서 이런 맞지도 않은 사람을 3년 4년씩 국회의원 계속하게 만드는 게 과연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반을 했다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세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 좀 경미하기는 한 것 같고 조국 대표의 경우는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고액 수임료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정관예우가 아니다. 그것도 좀 그래갖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렇게 고발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금배지가 떨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좀 재판을 지켜봐야겠다. 조금 더 심각하네요. 또 하나는 양문석 당선인. 거기도 심각하고. 거기는 이제 새마을금고 그렇게 불법 대출 이 문제는 이 형사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를 하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거.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3명이나 되고 과거에도 보면 매 국회 때마다 한 4, 5명 정도의 이 무효 판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21대의 경우도 한 3명, 20대의 경우도 6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21대에는 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으면은 그 선관위에서 주었던 돈들 선거 보전금 회수하게 돼 있죠. 그게 24억 9천만 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회수가 안 되고 20대도 36억 3천만 원인데 회수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2004년부터 230억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먹튀가 돼가지고 안 내면 그만입니까? 선관위도 뭐 속수무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재산 빼돌려 놓죠. 자기가 그렇구나. 그 뭐 제3자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빈털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재판에서 지금 이번 선거법 말고 전 선거법 재판에서 지면은 민주당이 435억인가 지금 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당사를 팔면 되니까요. 당사를 팔아야 되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빼돌려 놓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재산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재판에 걸려서 뭐 이게 유죄 가능성이 자기도 알지 않습니까? 보이고 이러면 미리 다 빼돌려 놓죠. 전에 기업들도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울 때 보면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어떤 갚을 돈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산 빼돌리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판결을 받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사범의 재판에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부터 뭐 이렇게 압수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 압류. 이게 그 검찰이나 그 이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민사소송에 가압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뭐 형사 벌금 같은 거는 이제 보전 처분, 추징 보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추징 보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딱 그 기소되는 순간에 가압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안 하니까 다 빼돌려버리고 아무것도. 그리고 저는 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서 그 기소가 되잖아요. 되면 일단 저는 세비하고 이런 거
다 직업 정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무죄 받으면 그걸 돌려줘라. 예. 어쨌든 이번 22대 선거 총선에서도 73명이 이렇게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검찰이 몇 사람을 기소해 갖고 재판에 넘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재판도 법에 정해진 대로 1년 내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재산 못 빼돌리도록 보전 처분을 해야 보전 처분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 야당의 3명의 대표가 다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